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뭐 또 몇 번째 철수했냐 안 했냐 뭐 언론에서 계속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셔야죠. 아니 뭐 다 뉴스가 워낙 많이 나가서. 그래도 우리 또 박성환 소장의 또 멘트는 또 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제가 그 인상적으로 들었던 것은 이제 안 대표의 마지막 멘트. 마무리에 가보지 않은 길. 프로스트에 가보지 않는 길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걸 뭐 대충 알지만 전문을 몰라가지고 다시 한번 봤어요. 네. 야, 이거 잘 선택했다. 잘 선택했다. 가보지 않는 길.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 노란 우리 숲 앵커께서 속에 읽어볼게요. 난 두 갈래길. 아쉽게도 한 사람 나그네. 두 길 갈 수 없어 길 하나. 멀리 덤불로 굽어드는 데까지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좋습니다. 가고 싶었는데, 그죠? 그리곤 딴 길을 택했다. 저기를 내가 가고 싶었는데. 똑같이 곱고 풀 우거지고 덜 달아 보여. 그 길이 더 마음을 끌었던 것일까? 하기야 두 길 다 지나간 이들이 많아서 엇비슷하게 다른 길이었건만. 여기서의 다른은 다른, 그죠? 네. 다른. 네. 뭔가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다른 네. 길이었건만. 그런데 그 아침 두 길은 똑같이 아직 발길에 밟히지 않은 낙엽에 묶여 있어. 나는 첫째 길을 후일로 기약해 두었네. 하지만 길은 길로 이어지는 법이라 되돌아올 수 없음 알고. 이게 가슴이 먹먹한 게. 자, 먼 훗날 이게 핵심입니다. 결론. 먼 훗날 어디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렇게 말하려나. 어느 숲에서 두 갈래 길 만나 나는 덜 다닌 길을 갔어. 이게 핵심입니다. 네. 덜 다닌 길. 남이 덜 다닌 길, 안 남이 간 길. 선택까지 하는 길을 갔었느라고. 그래서 내 인생 온통 달라졌노. 근데 왜 이걸 저보고 읽으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어제 진짜 6시간 동안 멘붕 병원에 실려갈 정도 충격을 받고. 이거 영어를 읽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하면서 프로스트에 가보지 않는 길을 낭송을 했어요. 네. 인생이 달라졌죠. 그런데 제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가보지 않는 길이었냐. 김한길은 수백 번 왔다 갔다 하는 길이고 네. 친노들은 뻔히 아는 길인데 네. 불행하게도 안철수 대표만 가보지 않는 길이 아니었을까. 남들 다 가본 길. 다 가본 길인데 아까 다른 길이라 그랬죠. 달타할 때. 그게 눈이 오거나 여름에 숲이 무성하면 네. 닳지 않아 보일 수도 있는데 네. 정말 안 가본 길이었을까. 혼자만 안 가본 길이었다. 네. 그래서 인생이 온통 달라졌습니다. 어제 하루 만에. 네. 그죠? 그래서 이 바라보고. 시가 이 봄은 네. 시의 계절 아닙니까? 네. 꽃도 화사하고 네. 천지의 꽃향이 가득한데 좀 시심이 저같이 무뚝뚝한 사람 발동하는데 이 시는 정말 100마디 말보다 네. 안철수 대표의 처지를 네. 웅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근데 아니냐. 우리 박 소장께서는 그거 자체도 비웃는 거죠, 지금?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비웃는 거 아니- 전혀 아닙니다. 네. 저 하늘의 명세코 네. 비웃는 거 아닙니다. 요즘에 왜냐하면 많이- 네. 우리가 이제 그 소문에 프로야구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박종진 투수가 정말 잘 듭니다. 네. 시속 160km에 비싼 돈에 스카웃을 해왔습니다. 예, 제 진짜 공 잘 던져. 네, 근데 안철수를 스카웃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무리 신인이지만 3회는 막지 않겠나. 네. 그래서 시합에 투입을 했습니다. 1회에 난타당했습니다. 네. 내려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표 취임한 지 보름 만에 안철수 투수가 1회 난타당하고 지금 당한 거죠. 강판은 안 당했어요. 사실상 강판이라고 봐요. 사실상. 예,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러 간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들어와 보니 호랑이는 없더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호랑이가 누군가 하면 친노죠. 네. 친노가 누군가 하면 짧게 친노의 역사를 봅시다. DJ 정부 때, 좀 이따 박진호 의원 나오시겠지만, 네. 이인재 대세론이 있었습니다. 그걸 뚫고 후보가 됩니다. 그렇죠. 광주에서 역전하면서 후보가 되고, 후보가 되다가 후보 교체론이 나옵니다. 지지도가 하도 떨어지니까. 노사모. 떨어지니까. 그래가지고 정몽준 지금 후보, 의원하고 포장마차에서 원샷하고 여론조사 경선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이회창을 무너뜨립니다. 대통령이 됩니다. 탄핵의 풍이 붑니다. 열린우리당 다시 총선에서 압승합니다. 압승합니다. 그러다 열린우리당 해체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비극적으로 돌아가십니다. 혁신과 통합 만들어서 손학규 대표가 고생해서 만드는 당에 들어가서 또다시 주인이 됩니다. 문재인 후보 만듭니다. 친노가 걸어왔던 길, 그 길을 수십 번 왔다 갔다 한 것이죠. 친노는 뻔히 알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이 호랑이들하고
정치 경험 한 1, 2년밖에 안 되는 안철수 대표하고 이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것이죠, 사실은. 네. 그래서 참 저는 이번 일로 또 다시 친노계가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뭔가 힘을 얻었어요. 그죠? 게임이 안 되는 거였죠, 애시당초. 애시당초. 게임이 안 된다. 왜냐하면 저는 저 안철수 대표를 절대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치 지도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 지지도도 있어야 되고 세력이 있어야 되죠. 이걸 만들어주는 게 뭔지 압니까? 리더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YSTJ 전륜의 리더십 있는 분들 아닙니까? JP 뭐 지금 박근혜 대통령. 그런데 지지도 하나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지지도라는 것은 민심은 조석으로 변한다는 말씀 아시죠? 조석이요. 아침, 저녁으로 민심은 바뀐다. 아침 출근하실 때하고 저녁에 하고 마음이 바뀌잖아요. 벌써 지금도 좀 달라요. 예. 그죠? 아침 출근할 그럼 때. 이 지지도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좀 불안한 거죠, 사실은. 네. 그럼 이 지지도를 미천으로 세력을 만들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 리더십이라는 것은 내공이다. 그러면 이 호랑이들은 짧게 얘기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내공이 숙성이 된 호랑이들인데 정치판에 어제 하루 들은 분이 이분들이 호랑이가 없더라. 그때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호랑이가 숨어 있었죠.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었죠. 친노만 있는 게 아니고 박지원 의원을 대표로 하는 호남의 맹주들도 있습니다. 네. 호랑이 사자가 박지원 대표는 뭐에 비교됩니까? 호랑이죠. 호남. 호랑이. 야당의 박지원 대표는 호랑이. 두 축은 호남과 친노 아닙니까? 야, 근데 안철수 대표가 들어와서 호랑이가 뭐 많이인데 시베리아 호랑이도 있고 한국산 호랑이도 있고 막 박지원 이런데. 대표 호랑이죠. 호랑이죠. 내공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유. 그래서 유비로 14선 시베리산. 예. 대표되기 전에 갔을 때 네. 광주 당원 동지들한테 호되게 야단을 악수까지 거부당한 거 아닙니까? 일단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붙어봤는데 이제 사자가 또 버티고 있는 거죠. 호남 사자가. 네. 야, 우리 안철수 대표가 향후 갈 길, 저는 지지도 잊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프로스트의 길, 처음부터 가지 않은 길. 그러나 이거 사실상 남들 다 간 길인데. 그렇죠. 네. 근데 박지원 대표는 이 자리에서 캐도남마에 처음부터 소신 있게 얘기했었어요. 공천해야 된다. 책임 정치해야 되고 결국은 정당 정치라는 게 뭐냐. 공천을 받아서 승리하는 게 그게 바로 박지원 대표 나오시겠지만 네, 걸리고 그게 잡는 소신이시라면 새정치연합이 기초공천 무공천 주장할 때도 계속 이분은 일관성 있게 그럼 이 창당을 반대했어야죠. 네. 이 정도의 웨이트 중량감 창당 망달 이유는 없죠. 왜냐면 그러니까 당이 커지고 저쪽에서 선물이 들어오는데 그걸 왜 반대? 박지원 의원도 제가 뭐 같은 당에 일해본 적 있지만 이 초절정 고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수죠. 김한길 대표도 고수입니다. 이 논란이 있을 때 희한하게 김한길도 두 대표지 않습니까? 네.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결과를 뻔히 보고 있었다는 거죠. 좀 나쁘게 말하면 안 대표 한번 놀아보세요. 귀신이에요. 그죠? 왜? 호랑이들 사전을 잘 알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변한병 변호사는 이번에 안철수 대표 이렇게 무공천 또 철수하는 거 이런 거 보면서 어땠습니까?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게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이제 정치인으로서 뭐 정치 생명을 건다라는 말씀도 하셨었고 뭐 통합의 명분으로 삼기도 하셨었는데 그 우리 사회에서 기초 선거 공천이라는 것이 그렇게 엄청난 대의 명분으로서 위치를 차지하느냐 그런 좀 아쉬움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제 국민 통합, 정치 쇄신, 경제 민주화라는 세 가지 아주 그냥 거창한 레토릭으로 승리하셨어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아쉽게도 그에 필적할 만한 뭐 레토릭을 만들어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안철수 의원께서 뭔가 대단하게 던지는 워딩이 기초 선거 무공천이라는 워딩이었는데 과연 그게 그렇게 정치 지역을 이렇게 뭐 뒤흔들 만큼 대단한 이슈였는지 국민 입장에서는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여기 이렇게 함몰되는 거지 정치 이슈고 여기다 집중되는 거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대단한 이슈인가라는 생각. 이 뭐 무공천 이걸 가지고 새 정치의 표상인 양 그렇죠. 갖고 온 자체가 마음에 확 닿지는 않았다. 많은데 왜 여기만 그렇게 함몰하시느냐 좀 답답하다는 생각. 만약에 안철수 대표였으면 뭐 갖고 새 정치를 주장했습니까? 그러면은 뭐 경제 민주화라든가 아니면 정치 쇄신이라든가 다른 식으로 하지 아주 미시적인 기초선거 무공천이라는 그것만 가지고 하기는 약간 좀 곤란한 국민들의 마음을 사기는 힘들겠죠. 새정치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나는 사교육 뭐 완전 개혁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새정치를 말하기 네? 전에 네. 정치가 뭔지를 알아야 새정치도 아는 거 아닙니까? 네. 새정치 아직 답이 없잖아요. 헌정치를 알아야 새 정치를 알 수 있다. 그다음에 정치의 본질이 뭔가. 네. 그러려면 같은 당에 있는 박지원 의원부터 개인 수업을 좀 받을 필요가 있다. 박지원 대표한테 네. 가서 갔죠. 개인 수업을 받을 레슨을 필요가 좀 있다. 받을 필요가 있다. 예. 그다음에
기자들 얘기를 들으니까 기자분들 그 전날까지도 안철수 대표만 다른 데이터를 갖고 있었다. 한 60, 70%가 기초공천에 반대한다. 네. 혼자만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 사업 망하려면 친구들 다 글로 가면 안 된다도 혼자 갑니다. 네. 그래서 망합니다. 그래서 당내 절정의 고수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레슨을 지금 정말 냉소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지지도 거품 빼고 처음부터 프로스트에 가지 않은 게 한쪽 길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아직 정치 생명이 끝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나 김한길 대표나 연륜도 굉장히 높으시고 굉장히 가지 않은 길을 많이 걸으신 분들이니까 가서 굉장히 훈수를 많이 배울 그렇죠. 필요가 있다. 많이 토론하고. 고개를 딱 숙이고. 그렇죠. 어차피 이분들 안철수 대표도 우리 정치의 자산이고 네. 특히 야권으로서 다 이제 60 넘으신 분들이 네, 야권으로서는 우리가 네, 성장시켜야 될 멘토로 딱 선언하고 그리고 안 대표를 위해서 이런 말씀드리면 이 과정, 이 상처를 통해서 전투력 있고 내공이 쌓인다는 얘기입니다. 낙담하지 마시고. 김한길 대표의 침묵은 무언가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본 길이었기 때문에 많이 보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굴 속에 있는 호랑이와 사자의 초식을 너무 잘하는 김한길 대표가 당을 만들고 부수고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전문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어둠 속에 눈을 부라리고 있는 호랑이 사자들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깊으신 것이죠. 네. 안철수 대표만 이해가 없었습니다. 안철수 대표만. 그러니까 자,